세계 최초의 추구기 발명가 장영실, 남석기 글, 신재명 그림.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경상도 동래현에 장영실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관청이나 벼슬아치의 집에 불러다니며 술시중을 두는 기생이었어요. 그때는 신분 제도가 아주 엄격했어요. 벼슬을 할 수 있는 양반과 일반 백성인 평민, 그리고 낮은 계급인 천민이 있었지요. 기생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한찮은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인 장영실 역시 천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야 했어요. 영실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두들 손가락질하며 함께 놀아주지 않았어요. 천한 주제, 우리랑 놀겠다고? 우리 엄마가 너 같은 기생의 자식이랑은 어울리지 말랬어. 그래서 영실은 늘 혼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든 만들고 부수고 맞추는데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영실은 남다른 손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실도 어느덧 서당에 다닐 나이가 되었어요. 글 공부를 하게 된 영실은 글자를 알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된 것이 무척이나 기뻤어요. 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실은 천자문을 다 떼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훈장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영실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청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관기의 자식은 관청에서 노비로 일을 해야 한다. 나라의 법이니 따라 나서거라. 관청의 노비가 된 영실은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지요. 10살밖에 안 된 영실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영실아, 이것 좀 손보아라. 어느 날 무기창고에서 일을 하던 공방이 영실을 불렀어요. 영실은 고장난 무기를 수리해 새 것과 다름없이 해놓았어요. 영실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로구나. 공방은 물론 현감까지 영실의 재주를 칭찬했어요. 영실이 16살 되던 해 여름의 일이었어요. 지독한 가뭄으로 논밭이 쩍쩍 갈라졌어요. 현감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어떻게 이 가뭄을 이긴단 말인가? 정말 큰일이로다. 이때 현감 앞으로 영실이 나섰어요. 제가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실은 동래현을 돌아다니며 곳곳의 지형을 살폈어요. 강물을 끌어올리면 되겠구나. 영실은 낮은 곳에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차를 만들었어요. 영실이 만든 수차로 논에 물을 퍼올리자 말라가던 곡식들이 싱싱하게 되살아났어요. 수차가 없었다면 우리 고장은 큰 흉년이 됐을 게야. 무렴, 영실이야말로 우리 고장의 자랑일세 그려.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실의 재주를 칭찬했어요. 이 무렵 세종대왕은 도천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도천법이란 숨은 인재를 찾아내기 위한 제도예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모두 찾아서 나라에 알려라.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동래현 현감은 장영실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장영실은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명을 받았어요. 나 같은 천민이 임금님을 뵙게 되다니. 장영실은 부푼 꿈을 안고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 땅으로 향했어요. 세종대왕은 장영실의 재주를 시험해 보았어요. 장영실은 세종대왕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척척 만들었어요. 또
기술에 관한 것이면 무엇을 묻든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오, 과연 내가 찾던 인물이로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상의원 별좌라는 벼슬을 내렸어요. 이 일로 장영실은 천한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장영실은 이른 각오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어느 날 세종대왕은 정초, 이천, 장영실 등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변화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오. 자연의 변화를 미리 알려면 천문을 정확히 관측해야 하는 법. 지금 곧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도록 하시오.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정초, 이천, 장영실 등은 간이라는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433년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관측함으로써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혼천이를 만들었어요. 이 무렵 세종대왕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를 꼭 만들고 싶었어요. 네루라 하는 과학자들이 다투어 연구했지만 모두 실패만 거듭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해내자. 반드시 자동 물시계를 만들어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자. 이때부터 장영실은 물시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집현전 학사인 김빈이 다른 나라의 자료를 구해오면 장영실이 이를 바탕으로 물시계를 설계했어요. 1434년 장영실은 마침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12개의 화살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주옵니다. 매 시각마다 저절로 북과 종을 울려 멀리서도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었사옵니다. 훌륭하오. 물시계의 이름을 자경루라고 할 것이오. 자경루의 별명은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이었어요. 그러나 장영실의 연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야겠어. 그 후 장영실은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또한 빗물의 양을 잴 수 있는 추구기를 만들어 농사일의 보탬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쯤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장영실이 만든 가마가 부서지는 바람에 세종대왕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임금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모두 역적으로 몰리던 때였어요. 이 일로 장영실은 곤장 80대를 맞고 궁궐 밖으로 내쫓겼어요. 우리나라 과학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장영실은 이처럼 어이없는 실수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말았어요.